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 영상 설명에 있는 인테리어 영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 전자책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고객이셨던 분이나 인테리어 회사 양측에서 모두 전화가 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며칠 전에 연락을 주셨던 분은 고객이셨는데 인테리어 회사가 원래 해주겠다는 작업 내용을 하면서 계속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더래요. 그러면서 중간에 잘못된 작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벽에 구멍을 뚫어서 고쳐놓고 난 이후에 구멍 뚫린 벽에는 그냥 액자를 걸어서 커버하라고 하더래요.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 처리하는 과정을 봐도 남아있는 잔금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이 일 하나로 인테리어 회사 접으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며칠 전 연락을 주셨던 분은 인테리어 회사 쪽이었는데 작업을 거의 마쳐가는 과정 중에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하시더래요.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서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는데, 전화 주셨던 분 이야기로는 더 이상 일을 진행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도 손해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원가 공사로 들어갔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지쳐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나서도 잔금을 제대로 줄 것 같지도 않다고 하셨죠.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정말 답답해지는데, 전화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누구의 이야기가 더 맞는지 알 수가 없죠. 쌍방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니까. 대부분 본인은 잘못이 없고 상대방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는 답이 없죠.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서 고객에게나 회사에게나 인테리어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다행히 문제 없이 작업이 잘 끝난 인테리어 공사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고객은 하자 보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하자 보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서 업체가 어떤 상황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업체와 나쁜 업체로 나눠지겠죠. 더 나아가서 계속 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수명이 짧은 업체인지도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해요. 작년에 작업을 해드렸던 현장이 있는데 잘 사용하시다가 올해 누수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해당 공정을 담당했던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었어요. 고객께 두 가지 방법을 제안 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물기를 돌리는 방법과, 두 번째는 화장실을 드러내고 방수층부터 제대로 다 새로 작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솔직하게 첫 번째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제대로 고치려면 두 번째 방법으로 다 드러내고 작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께서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하시다가 불편함은 감수할 테니 화장실을 드러내고 다시 작업을 요청하셨어요. 저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5일 정도 작업을 거쳐서 깨끗하게 고쳐드렸어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 참 잘했다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럴 경우 고객께서 혹시 다른 인테리어 일이 생긴다면 다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고객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고객으로 남아 계시죠. 물론 작업 비용이 만만치 않게 더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반면 이와는 다른 고객도 계세요. 하자 보수 요청을 받고 현장에 고치러 가니 고칠 시간을 주지 않고 점검할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돈으로 보상하기를 원하셨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밤에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새벽에만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현장에서 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던 거죠. 어떻게 해서 잘 협의를 하고 직접 고치시기로 하고 저희는 비용을 대기로 했는데, 나중에 저희하고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혼자서 오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저희가 봐드릴 거를 봐드린 후에 돌아왔는데 본인이 일하는 거 도와주지 않았다고 기분 나쁘다면서 잔금을 주지 않으셨던 분도 계세요. 솔직히 납득이 안 가죠. 이분과는 소송 직전까지 갔었어요. 인테리어 작업을 한 이후 몇 년이 지나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주셨던 분도 계세요. 회사의 책임하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드려야 하는데, AS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고객의 사용상 부주의로 망가졌을 때 고쳐드리는 비용은 유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연락을 주신 이 고객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인테리어 업체 몇 곳을 불러보니 부실 시공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저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살펴봤어요. 제가 파악한 원인은 회사의 부실이라기보다는 원래 건축물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여졌어요.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도 같은 증상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고치면 어떻게 수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께는 제가 아무리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벌써 다른 업체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철천지같이 우리 회사의 잘못이라고 믿고 계셨어요. 벌써 나쁜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시면서 보수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요청을 거절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가 보상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 문자를 받았는데 정말로 황당했어요. 피해라고 하면 제가 그 당시 공사를 하면서 본 공사 이외에 요청해서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어요. 피해는 우리 회사가 입었는데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 이 얘기는 그만해야겠네요. 생각하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무상으로 보수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의 원인이 고객의 부주의에 있거나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났을 때는 유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도 보증 기간이 있고 가전제품도 보증 기간이 있는데 인테리어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께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또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제발 상식선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